temps des cathédrales, le monde est entré dans un nouveau millénaire. L'homme a voulu monter vers les étoiles.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단편소설 집을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레이먼드 카버라는 이제 미국 작가의 그 대성당이라는 단편소설집이에요. 제가 이거 빌려가지고 표지는 없는데 가능하시면은 도서관에서 빌려 읽으시는 게 그게 좀 불편하다 싶으시면은 사서 그 문화동네 세계문화전집 119번이거든요. 아마 꽤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분들께 제가 추천해드립니다. 한국 소설이나 일본 소설이 약간 좀 지겨워졌을 단계에 있으신 분들. 두 번째, 좀 색다른 거를 좀 시도를 해보고 싶은데 또 너무 색다른 거는 또 싫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많죠. 그래도 약간 다르면서 좋은 걸 좀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께 아주 강추합니다. 이게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그 일본 작가 중에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 한국에서 너무너무 유명하죠. 그리고 한국의 김현수 작가가 좋아하는 작가가 이 레이먼드 카버입니다. 그리고 또 김현수 작가가 직접 그 번역하고 뒤에 해설까지 쓴 애정과 정성이 담긴 그런 책이에요. 김현수 작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이제 보통 단편집이라고 하면은 그 제목이 있잖아요. 꼭 이 100%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되는 거는 아닌데, 단편 소설집이 모두가 다 해당되는 거는 아닌데, 보통 이 단편집 소설 중에 제일 재밌는 거를 이제 제목으로 삼죠. 그리고 그게 보통 맨 앞에 와요. 그러니까 책을 처음에 볼 때 맨 앞부터 보잖아요. 근데 앞부터 좀 별로 재미가 없으면 뒤를 안 보겠죠. 근데 이 대성당은 특이하게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습니다. 맨 첫 번째 나오는 이제 작품은 깃털들인데, 깃털들부터 되게 분위기 있고 되게 재밌어요. 이 구성을 보면은 작가라던가 이걸 편집하신 분들이 이 작품에 대해서 얼마나 좀 자부심이 있는지 이런 구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게 다 읽어봐도 좀 하나 뭔가 빼기가 아쉬울 정도로 다 괜찮아요. 특히 제가 이것 중에 괜찮았던 거는 깃털들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하고, 마지막에 있는 대성당은 이제 시간 없으신 분들은 이 세 개라도 꼭 읽어보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제가 대성당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남편의 독백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요. 이제 상황을 대충 묘사를 하는데, 부인이 오랫동안 이제 우울증을 앓았고 자살기도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좀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상태, 예전부터 불안한 상태였고, 오랫동안 쭉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소울메이트죠. 예전에 잠깐 일하다가 결혼하기 전에 만난 이제 맹인 이제 남자가 있는데, 멀리 떨어져서 살고는 있지만은 서로 녹음된 카세트 테이프로 이제 우편을 보내서 서로 연락을 주고 받는 거죠. 근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부인은 좀 티격태격하면서 별로 그렇게 이상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맹인 아저씨가 부인의 이제 장례식 때문에 친척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 이제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 근처가 이제 오랜 친구인 부인의 근처였던 거죠.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근처에 온 김에 하룻밤 같이 3명이서 저녁 식사도 하고 그 집에서 이제 묵어가는 이야기가 대성당의 이제 큰 줄거리입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하죠. 자기와 이제 결혼 생활 전부터 오랫동안 알던 남자를 이제 만난다라는 것도 불편하고, 이제 부인이 이제 그 맹인한테 그 남편 얘기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들은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약간 좀 껄끄러울 수 있죠. 그래서 약간 그 처음에 남편의 독백에서, 남자 주인공의 독백에서 약간의 투덜거림이 약간 느껴지는데, 불편한 이런 갈등 관계를
만들어내게 돼요.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해소가 되는지가 이 소설의 핵심이거든요. 갈등의 구조도 뭔가 큰 사건이 뻥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매우 치밀하고 그 심리적인 갈등, 애매한 이런 갈등 상황인데 풀어나가는 과정 자체도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어디서 이렇게 읽어보지 못한 그런 방식으로 갈등을 해소해요. 참 이 작가는 어떻게 이런 방식을 사용을 했는지 너무너무 좀 궁금하네요. 이거를 이야기를 하면은 소설을 읽으실 때 재미가 확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레이먼드 카버의 이제 단편집을 이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하면은 대화 불능이에요. 대화할 수 없음. 평생을 이제 글로써 뭔가를 전달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레이먼드 카버가 대화할 수 없음, 그리고 소통의 불가능을 이야기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모순돼 보이기도 하는데 저도 근데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말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대화의 수준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책을 통해서 되게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책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더 자신이 모르는 게 이렇게 많구나라는 거를 좀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보면 더 몰라지는 것 같아요. 점점 이제 세계가 확장이 되면서 그 경계가 매우 모호해지는 거죠. 예전에는 굉장히 뚜렷했던 어떤 구간도 점점 이제 모호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그 대화 불가능성에 대한 주제가. 그리고 또 특히 좋았던 점은 이제 결혼 생활의 그런 미묘한 심리? 요즘에는 이 결혼 시기도 점점 늦춰지고 있지만 예전에는 결혼을 좀 빨리 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이제 결혼으로 이제 연결이 돼 있으면서 서로 그 부부 간에 이제 안 맞는 아주 미묘한 작은 이제 연결고리들이 수백 가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 그 가지 하나의 연결고리가 얼마나 미묘하고 낡고 가늘겠어요. 그런 게 아주 복잡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미묘함을 아주 소설로서 너무 잘 표현을 해놨어요. 그 연결고리가 너무 이제 뭐 낡았지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 연결고리가 붕괴된다고 해서 이 전체 관계가 붕괴지지는 않지만 미묘한 이 균형이 서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묘사가 정말 좋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원하면 언제든지 누구한테나 그 연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점점 더 사람들 간에 이제 마음의 거리는 멀어지고 있고 사람들은 점점 이제 독립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개인주의랑은 조금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주의는 사생활을 인정하고 이렇게 보장해 주는 거라고 하면은 레이먼드 카버가 이제 이야기하는 느낌은 어떤 거냐면은 서로 이제 소통을 하고 싶어 해요. 둘 다 소통하고 싶어 하고 서로 이렇게 의지가 있는데 둘이 사용하는 언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가갈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오해를 계속 만들고 하는 과정이 아주 잘 이 작가의 맛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작가가 이제 소설 속에서 그런 갈등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 작품마다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거는 이제 직접 소설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이거 정말 좀 괜찮은 소설이니까 좀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이제 요 대성당 꺼내서 읽어보기도 하는데 정말 좀 괜찮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